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이 평창올림픽의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등을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개최 등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네, 이 시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년여 만에 열린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남북 대표단이 공동 발표문 초안 마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지금까지의 회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접촉과 또 이번 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이 노력의 성과들을 오늘 이제 1차 좀 뚜껑을 연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온 상황이다. 그 조 장관께서 모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상반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의 회담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평창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선 큰 틀에서 좀 이야기를 꺼내고 실무회담으로 넘기는 이런 쪽으로 구동존의의 자세로 예. 회담의 성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공동 발표문이 아니라 공동 보도문이에요. 예. 네. 지금 아마 오늘 나오는 거에서 명백하게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양자 간의 회담이 있을 때 이걸 앞으로 해나간다라는 비교적 구속력 있는 합의의 경우에는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 형태로 발표가 되고요. 대체적으로 공동 보도문이 나갈 경우에는 회담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양측이 전반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쪽이 얘기한 주요한 발언 내용은 이거고 다른 한쪽은 이거다라는 게 내용하는 게 설명이 주요 이 내용들이고요. 예. 이게 공동 언론 발표문이 또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거는 양측에 대한 공감대보다는 서로 있는 얘기들을 드라이하게 주고받는 건데, 예. 그래도 공동 보도문 초안이 그 첫 번째 고위급 회담에서 마련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지속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조금 우리 페이스를 이제는 찾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 왜냐하면 분명히 경사고 북한의 대표단 참가 이 의향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긴 해요. 모든 협상은요, 완전히 상대방을 믿고 하는 협상은 없어요. 그거는 뭐 굉장히 친한 오랜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페이스대로 전반적으로 북한을 평창올림픽 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다 이제 포괄적인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금은 중심 잡힌 접근이 필요해요. 네, 예. 몇 차례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네네.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회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주요 핵심 의제, 단연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북측에서는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예술단 등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 네네. 이 성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대표단이라고 하는 단자를 붙인 게 한 7, 8개 됩니다. 예. 태권도 시범단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예술단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좀 예상했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측의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 기자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모든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건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부터 비롯된 북측의 입장이 좀 더 직설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평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의 어떤 성과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제대로 묶어두고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또는 대북 지금 군사 붕괴선상에서 예. 여러 가지 지금 우발적 돌발적 사태에 대한 대비. 지금 뭐 오늘 방금 전에 예. 서해 군 군 통신선 예. 복원이 하나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좀 더 남관계 차원에서의 그 면을 좀 넓혀가는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이런 흐름들은 뭐 저는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이 회담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서해 지금 군 통신선 관련해서 복원했다고 지금 네네. 저희가 속보로도 네네.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지금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밝힌 그 의도라든지 의미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통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예. 얘기고 회담 그 초반에 뭐 다 이 까놓고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그 리성건 위원장이 얘기할 정도로 자기들은 평창 올림픽 그 전반적인 현재의 그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라는 그 이 약속은 한 걸로 봐야 되고요. 다만 이게 군 통신성 복원이라는 거를 연락 통로를 일단 그 열어놓고 준비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단이 내려오려면 해로도 있고 육로도 있거든요. 육로 네. 같은 경우에는 군 통신선이 일단 이 복원이 돼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면서 이제 그 육로 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석으로 생각을 되고 이걸 너무 이제는 평창 올림픽 그 대표단 파견 회담 진행되면서 이산가족 군사회담 동시에 될 거다. 이렇게 오히려 의제가 넓혀져 버리면은요. 예. 평창 문제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북한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무돼 있는 건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경사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손님이 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균형 문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연말에 북한이 참가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반신반의하고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실제로 북한의 국제적인 하계 스포츠에 비해서 동계 스포츠에는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하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수단이 소규모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이름 같은 경우에 자기가 굉장히 통 크게 이 민족의 경사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비교적 대규모를 보내고 싶은데 선수단이 비교적 소규모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반적인 수를 채우는 의미에서 지금 태권도 시범단도 들어가고 창관단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게 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재가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위세를 지닌 체제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올림픽 기본 정신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주역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가분수 형태가 되지 않도록 모양새를 갖추는데도 많이 오는 건 좋지만 예.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께도 재차 여쭤보고 싶은데 서해 네. 군 통신성 복원의 의미를 어떻게 풀으셨어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군 통신선 복원은 우리가 군사회담을 앞으로 좀 하자 이런 쪽의 제안을 북측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한편의 좀 부분적인 화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사 분계선상에서 즉 휴전선상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빠른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사태가 더 커지지 않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서해 군통신선 복원은 매우 중요했다. 동해선은 이미 지금 거기에도 한 서너 개 회선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동해 산불 때문에 다 이게 회선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네, 기술적인 그래서 문제가 복원 자체가 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해선이 한 3개 정도의 회선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그 서해상의 우리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사태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꼭 요구했던 또 요구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복원이 됐다는 것이고 차도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이 만약에 육로로 오게 된다면 사실 육로로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 회선이 잘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복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 네. 이제 우리 측에서는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산 가족 상봉이나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제 군사 회담을 개최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이제 북측에 전달했는데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북측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이런 표현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리성건 위원장이 처음에 모두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결이 아주 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예. 이야기를 했고 또
민심과 대세를 천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 앞에서 새해 첫 선물로 큰 값비싼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좀 더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축은 평창입니다. 평창올림픽이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고 이것은 이제 평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본다면 민족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지금 이미 남측에서도 상당한 그 이상 1세대가 지금 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하다. 이런 점이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마침 2월 16일이 우리 설입니다. 예. 평창올림픽 딱 중간에 이루어지고 예. 있고 또 그날이 마침 또 김정일 위원장의 출생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 이제 그날을 가장 민족의 경사라고 자신들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또 설이고 예. 그래서 그 전후로 한 그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좀 제안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해주신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의미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추후에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이산가족 상봉 제의가 되면 실무적으로 대화 제스처까지는 취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가능성이 반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창과 관련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왕 평창 이후의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통 큰 양보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요구를 들이밀겠다 네. 할 가능성이 이게 이제 성사 쪽의 변수고요. 이게 성사되지 않을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대규모 대표단 파견을 통해서 이걸 단순히 민족 간의 공조라는 쪽으로 흐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그동안의 오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 나름대로 평창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도 그동안 굉장히 통제된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변수가 또 있고요. 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발을 들이밀었다가는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그렇게 의제화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거래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북한이 주저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분명한 거는 군사회담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가능한 조기에 이루어야 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목표를 동시에 추진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전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의에서 하는 협상이라 그래도 상대방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욕망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처음부터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화 그다음에 성공적인 개최에 초점을 맞추되 추가적으로 북한의 회담 분위기하고 북한의 태도 여과를 보아가면서 이 의제를 계속 제시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오히려 집착한다는 인상을 보이면 북한도 다른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 네, 또 우리 측 대표단이 기조 발언에서 이번에 비핵화 문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네. 북측에선 이에 대해서는 또 직접적인 언급을 좀 피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북한도 지금 평창에 집중하자 이게 분명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성건 대표의 이야기도 그랬고 오늘 지금까지의 회담의 그 결과물들이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선 평창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나 정도 지금 일단 던져놓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의 합의가 이게 이제 씨앗이 되는 것이죠. 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의 그 관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 확산입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또는 군사회담이나 또 남관계에서 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북미 대화나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대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가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점을 제대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성과가 나중에 북한 핵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쪽으로 좀 점진적이고 상당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점에서 지금은 신중하면서도 또 평창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 쪽에서 그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한 거는 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그동안 지난 6개월여 동안 정부가 취했던 그 원칙하고 철학에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고 그 못지않게 비핵화도 궁극적으로 이뤄낼 목표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창과 관련된 회담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펴서 이게 긴장이 고조된 게 아니라 예. 북한의 핵 개발이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동안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라든가 뭐 군사훈련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한반도에서 주요한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미국과 북한 간에 논의할 사항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치지 않고 들었다라는 얘기만으로도 예. 지금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만큼 네. 북한이 평창 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네. 뭐 최근까지 북한이 도발을 해왔고 그리고 북핵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상황상 읽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대화 분위기가 네.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한 듯한 그런 발언이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 이제 보다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평창까지의 과정을 하나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3월 24일 정도인가요? 이제 패럴 올림픽까지 끝나는 이 기간을 예. 하나 봐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아마 또 해야 될 겁니다. 아마 4월 중순 정도가 될 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전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끝나고 한미 군사 훈련이 시작되는 그 중간 사이.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핵실험이랄지 ICBM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또는 북한이 자제하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노력 또 남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어떤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의 충분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오늘 그 고위급 회담의 상당히 빠른 속도의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나의 가족들도 보내겠다 예. 이런 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좀 더 미국과의 협의 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들 국가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끌고 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드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평창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시계를 되돌려서 좀 회담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한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 네. 회담 공개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감은 북한이 없죠. 전반적으로 예. 평창 문제에 집중하기로 이제 이 방향을 잡고 회담에 나온 이상 뭐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굉장히 솔직하다. 그다음에 진실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예. 인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런 공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리선권 위원장 이 어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순화되고 좀 부드러운 제스처예요. 이 보이는 이유는 뻔한 게 이게 지금 최고 지도자 교시에 의해서 실시되는 회담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회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통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제스처겠죠. 네, 국제사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이제 그 발언이 모두 발언의 거의 마무리 발언 예. 시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남한사회 또는 전반적인 전 세계 자신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평창에 대해서 임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마무리 발언쯤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히려 북측이 좀 통 크게 나가고 있으니 남측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화답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전술적 측면에서는 뭔가 그동안 사실 우리가 남북관계 회담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개를 하자고 그랬지 북측이 먼저 이런 회담에 대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뭐 거의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 굉장히 부정적인 북측이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 표명할 때 그럴 바에 공개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전례가 없는데 그것은 결국 어쨌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부터 신년사부터 일련에 지금 나오는 그 아주 통큰 행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평창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미국도 의식하는 뭐 이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북한의 태도가 이제 국제사회의 좀 제재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 또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평화 의지가 있다. 이런 거를 내비치는 제스처라고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의 공개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평창에 집중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미국은 뭐 군사적인 옵션도 아예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한 예봉을 좀 피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평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한편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미국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을 향해서 또 북한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왔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들은 대체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또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불식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평창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 또 회담이랄지 이런 것들 좀 공개하면서 좀 통 크게 북한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결국 미국에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는 이런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아마 트럼프 정부의 어필하기보다는 예. 미국의 국내 여론에 어필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걸 만약에 공개적으로 한번 보도하는 거는요. 미국 외신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외신들이에요. 그다음에 국제 외신이고 아시겠지만 미국 주류 언론들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결국 어떤 여론이 조성되겠습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건 오히려 김정은과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일지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 나갈수록 북한도 나름대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니까 예. 갑자기 언제 군사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한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했다가는 국제적인 비난을 한꺼번에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3월까지는 최소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예. 이것도 의도에 넣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가 없는 게요. 모든 협상에 임하는 행위자와 체제는 자기 의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평화 제스처도 취해보고 이거를 거꾸로 못하는 쪽이 무능한 거지 이걸 역으로 받아쳐서 어떻게 제스처만 그러는 것을 진정한 의도를 가진 방향으로 진정한 성의로 진정성으로 이끌고 가느냐는 우리 역량이고 협상 능력이란 얘기예요. 네, 저희가 뭐 제스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제스처가 나오기까지도 꽤 오랜 네?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 제스처가 쌓이면 진심이 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을 좀 잘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그렇죠.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과 맞물려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요. 제재는 제재대로 가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좀 문제를 부드럽게 제재 국면으로 한번 가다 보니까 지금 자꾸 긴장이 조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제재는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냐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가 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협상에 의해서 비핵화 논의가 시작된다라고 해도 그게 상당 부분 미-이란 핵협상의 예를 보면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다음에 제재는 해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으로 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해도 핵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국제 제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양자를 연결을 해서 지금 분위기 좋은데 꼭 우리가 제재해야 돼? 이 분위기 자체가 오히려 경계해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위기 자체를 노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여론을. 예, 교수님 얘기가 조금 깊어지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쉬운 것부터 우선은 좀 해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평창에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의 문제 또 이후의 문제로 두는 겁니다.
이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천혜성 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차관이 지금 두 분이 다 회담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북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정수, 원규로 이런 사람 나왔는데 결국 이것은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회담을 바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아마 또 실무회담 아래 실무 접촉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 2주일 정도는 계속 회담일 겁니다. 그만큼 이제 평창 부분에 현재로서는 집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려운 것들은 지금 조금 더 좀 뒤로 미루면서 가는 접근법들이 필요하다. 특히 비핵화 문제랄지 또는 북미 대화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더 쉽게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이후의 문제로 좀 두고 접근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문제를 풀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남북관계 차원에서 또는 현재 어떤 만들어지고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이 좀 낮아지고 있는 예. 이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그 지혜도 한국, 미국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또는 한미 중의 협력, 나아가서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한 그런 협력 속에서 북한과의 그런 여러 가지 대화, 이런 공식,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좀 문제를 좀 넓게 좀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요구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평창올림픽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이제 파견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누가 대표단을 이끌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또 네. 북한의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또 체육과 관련된 뭐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최휘, 뭐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제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네네.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김영남 최고인민 상임위원장은 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90대 지금 초반의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평창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예. 우선은 뭐 가능하다면 최룡해 부위원장이 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치가 높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대치로 친다면 최룡해일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최룡해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고 특수한 측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최룡해 부위원장이 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그 여건을 우리가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희 같은 경우는 체육 관련된 부분에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예. 김여정이 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김여정이 오면은 굉장한 또 빅 이벤트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특사의 그런 자격으로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최룡해 김여정 정도가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평창에 상당한 어떤 힘을 실어준다. 또 평창을 통해서 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친서 정도는 최소한 전달하는 이런 경로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평창의 전적인 분위기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제재 문제하고도 연결해서 나왔지만은 비핵화 문제는 평창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얘기해야 될 분위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평창 때문에 제재가 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제재는 국제 제재를 하면서 우리의 단독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제 제재의 나름대로 다른 국가들의 성실한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동안 단독 제재 문제, 독재 제재 문제도 계속 그 제재 범위를 넓혀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의 거의 모든 지도부가 포함된 딜레마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체육 행사, 그다음에 이 평창이라는 체육 행사,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화해 모멘텀의 극대화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최위 지도위원장이 오는 거는 이거는 환영할 만해요. 그리고 북한의 나름대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그 인물 중에 하나니까요. 저는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찬성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실세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같은 피부치고 백두혈통이 여기 직접 민족의 행사에 참가한다는 거 그만큼 사실은 자기 동생을 직접 보낸다는 만큼 큰 관심사가 예. 표명이 없거든요. 다만 최룡해 이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외부에서는 한국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제재 전선에서 조금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닌가. 아직 비칸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최영애 부부장은 나중에 정말 평화와 비핵화에 관련된 혐의가 시작될 때 한번 분명히 와야 된다. 근데 지금 평창 때는 아직 전반적인 분위기상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할 말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에서도. 네, 최룡해가 올 가능성은 평창에는 조금 낮은 편이다. 제가 볼 때 예. 오히려 그 최영해 파견서를 계속 왜냐하면 다른 대안도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여정 부부장도 있고 다른 대안도 있는데 계속 고집을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조금 더 다른 의도를 의심해 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네.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북측에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올지 안 올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그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방카 그 장녀가 왔을 경우에 네네.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가능성 근데 어떻게 그 보십니까? 시나리오는 뭐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가족을 포함해서 미국 쪽에서 주요 인사들을 보내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가족이라 하면 아마 이방카 장녀 또는 멜라니아 여사일 네.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제 이방카 장녀가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김여정이 또 온다 이것은 앞으로 북미 간에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이 갖고 있는 특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김여정이 만약에 온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거의 특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또 이방카가 온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중요한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면 이것은 북미 대화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어떤 청신호 이렇게 좀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100% 지금 뭐 현실화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또 그런 쪽으로 또 방향을 잡는 것도 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깜짝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잠깐 짚어주시죠. 네, 어차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양측의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쌓는 데는 간접적인 가서 전달하지 않겠어요.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네. 동생을 만나봤는데 예. 이런 얘기들이 오가다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뭐 직접 통화하는 건 문제될 거 없다라고 얘기한 게 정치적 제초에 상당히 가깝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이번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제 북측이 이제 많은 뭐 선수단과 응원단도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 네네. 북한의 국제 대회마다 응원단들이 상당히 뭐 미녀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미녀 응원단이 파견을 온다면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상당히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 상당한 한반도의 군사 긴장 해소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의지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상당히 또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이 몇 차례에 걸쳐 응원단을 보냈고요. 과거에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도 그 인천에 왔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응원단 파견은 북한이 거의 지금 확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동안의 북한의 응원단 파견처럼 여대생들, 북한의 대체로 이제 대학생입니다. 여성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질지 뭐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응원단이 오게 되고 또 평창 또 강릉에서 이런 응원단의 또 여러 가지 또 언론을 통해서든 또 여러 가지 또 노출되는 부분들은 남관계의 어떤 긴장감을 해소한다 할지 또 앞으로의 분위기를 또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큰 윤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렵게 대화에 예, 다만 제가 그 우리 언론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네. 하나 예. 있어요. 민영원단이 오면 굉장히 그 이 의미 자체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건 있겠죠. 근데 왜 평화의 사절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같은 민족 행사에 보낸 경사단으로 꼭 얼굴이 잘생긴 여자만 와야 됩니까? 이게 북한 체제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외모 비하라든가 특정 외모에 의한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양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왜 민영원단에 오는 거에 그렇게 열광해야 되고 부각돼야 되죠? 예.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하면 만약에 북한이 민영원단에 온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에서 시작된 여성원단을 같이 아마 친선의 행사로 정말 북한 사람들 뭔가 좀 깨닫는 게 있게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미녀 비녀 그러고 언론에서 부각시키는 게 사실은 요새의 추세로 볼 땐 제가 볼 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예. 네. 외모 집중하는 그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오랜만에 대화 이 물꼬가 트인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이 4월부터 2달간 실시가 되는 게 사실상 확정이 됐고 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도 4월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저희가 어렵사리 지금 물꼬가 트인 대화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해야 될 부분도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돌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내느냐 이게 평창의 성공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3월 24일 정도에 지금 패럴 올림픽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 이후에 3월 말 4월 5월 이 기간 동안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북한의 그 군사적인 도발 행위, 고강도 도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또는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 또는 남관계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좀 풀어가는 그 부분이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한미 중이 협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는 자제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평창 올림픽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또 그 성과가 완전히 더 과거 상황으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지금 현재 평창의 성공까지 이 과정에서 평창 이후의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평창 올림픽 패럴까지 지금 한 8, 90일 남은 이 기간 동안 매우 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평창을 포함한 또 한반도의 어떤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또 국제사회가 또 북한과의 어떤 충분한 대화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정말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네네.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이제 남북 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앞에 나온 질문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평창 이후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얼마만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평화에 대한 의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회담이 정례화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가 이제 이 좌우가 될 거고요. 이산가족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다시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사건만 있으면 한번 만났다가 단절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정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다만 이 문제만 지금 일단 집중을 해야 될 문제에 차분히 그 전반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확 의제를 벌려놓고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건 인간관계로 치면 지금 막 맞선을 봤는데 자 이제 그러면 애는 몇 명을 낳을까요? 집은 어디다 정할까요? 그거 한꺼번에 얘기해봐야 사실 실효성이 있지도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기적인 목표는 있지만 이런 기대를 모두 한꺼번에 지금 밖에다가 표출시켜놓고 대화에 임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네, 속도를 조절하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